섹스 리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섹스 오프에 가까워요. 사람들이 그만큼 성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구나. 기자님이 어디 뭘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성을, 섹스를 그렇죠. 통해서. 정말 그 남들 연애만 보면서 자위만 할 거예요. 남들 거 보지 말고 내 거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엄마 잡지랑 아빠 스포츠 신문 이렇게 뒤에 보면 상담 코너, 그다음에 성인 만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찌나 이렇게 쏠쏠하고 몰래 들춰보고 싶었던지 참 재밌었는데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성상담 누가 썼게요? 쓰신 분이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약간 욕망을 거세한 네. 복장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아니 근데 네. 교수님 그 세종대 네. 3초컷 인기 강의 그 성과 문화 수업의 네. 슈퍼스타로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1996년부터 네네네. 성교육 상담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콜럼도 쓰고 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성 전문가 배정원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네. 섹스 한 우물만 파셨다라고 표현해도 그렇죠. 될까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그런 임상학적인 다양한 아무래도 뭐 책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상담을 하니까 사례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제가 신문사에서 공개 게시판을 홈페이지에서 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섹스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지금은 성행위가 섹스라는 말을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이제 네네. 섹스 그러면 그 생각밖에 안 하고 네, 성기 그렇습니다. 생각밖에 안 하니까 예. 이제 훨씬 좀 넓게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네. 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성 지향성이나 정체성이나 네. 혹은 뭐 연애나 데이트 같은 관계 그리고 뭐 결혼, 동거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선생님,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런 성생활에 대해서 약간 제보하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사실은 좀 통탄할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가장 왜 사랑과 연애와 그리고 성행위도 안아야 될 그 젊은 세대가 요즘 이제 연애도 잘 안 하고 섹스도 뭐 연애 기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제대로 된 섹스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통계 뭐 결과가 있었다라고. 2021년에 그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 조사를 연세대 사회학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그 서울에 사는 성인들이 네. 1년 동안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36%인 거예요. 그때 언론에서도 네. 이 조사 결과를 굉장히 주목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1년 동안 섹스를 하지 않은 사람이 20대 남성이 42%로 60대 남성보다 더 많은 걸로 나타났다고 네. 하고 네. 20대 여성도 43%는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섹스 실종 트렌드를 이끄는 주축이 20대 네. 남녀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섹스 리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섹스 리스라기보다 섹스 오프에 가까워요. 그래서 섹스 오프라는 말을 실제로 이제 성과학 쪽에서는 쓰지 않지만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모자란다가 아니라 없었다라는 뜻이니까 섹스 오프하고 있다라는 말이 맞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대면할 수가 없었던 것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가르치시는 친구들이 나이대가 2000년대생 2000년 초겠죠, 아무래도. 예. 그 친구들이 과거의 세대보다 좀 더 연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요즘 친구들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대차대조표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러니까 그렇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연애에 쏟는 시간과 뭐 경제적인 노력과 뭐 심리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시간에 그럴 돈 아껴서 학원도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삘셈이 돼버린 거죠. 교수님, 코로나 이후로 연애와 섹스가 줄었다, 고갈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온라인에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이후에 성 관련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문제죠. 방송이든 네. 아니면 무슨 어떤 포탈이든 뭐 이런 데서 성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선정적이고 감각적인 네. 그런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온라인 데이팅 앱 같은 것도
것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온라인 데이팅 앱은 좀 가벼운 만남을 네,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희망을 가져보는 건 이 비대면 끝나고 나서 이제 대면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에서 젊은 친구들이 만났는데 여전히 약간 연애에 대한 그런 그 몽글몽글함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대면이 답이구나.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좀 더 왜 긍정적인 어떤 대안들을 좀 언론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하면 그러면 좀 20대의 어떤 젠더 갈등, 사실은 젠더 갈등이 아니라 젠더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지의 콘텐츠 시장에서도 돌싱글즈, 뭐 환승연애, 뭐 이런 재미있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넷플릭스에서는 39금 드라마 콘텐츠가 따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지의 콘텐츠에서는 연애가 되게 여전히 막 되게 좋은 핫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연애가 내가 하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보고 평가하고 즐기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그걸 보면서 왜 자기 연애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연애를 같이 진행해가면 좋은데 남의 연애만 지켜보고 비평한다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관음이죠. 관음인데 그거보다는 내가 그 연애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경험을, 나만의 경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첫 시간에 그걸 물어봐요. 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에 대해서 처음 인식하게 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뭐 야한 책, 소설 속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엄마 잡지, 스포츠 뭐 어디 가다가 뭐 누구의 스킨십을 봤을 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100% 포르노거든요. 포르노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이라는 건 사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되게 생산적인 거잖아요. 기자님이 뭘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성을 섹스를 그렇죠. 통해서. 부모님의 섹스를 통해서 우린 나왔다고. 갑자기 이렇게 외람된 느낌이 나지. 근데 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의 섹스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거 건강한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섹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굉장히 왜 우리는 뭔가 은밀하고 막 포르노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니까 성에 대해서 건강한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수업이 그 데이트 네. 과제, 네네. 실제로 데이트를 해보는 거, 이렇게 네. 짝을 지어서 네. 랜덤으로 짓는 거, 네네. 그걸로 네. 유명하시잖아요.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제 수업을 취재를 해갔는데 한국은 왜 성인이 된 대학생들조차 왜 수업에서 연애를 가르쳐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데이트 과제에서 아이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상형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매력이 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 4시간을 같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지내야 될 때 어떤 태도가 가장 중요할까.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트 과제를 내는 건데 아이들은 그 4시간 과제를 하고 나면 대부분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발표할 때 보면 제가 그냥 뭐 이런 거를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실제 연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보통 그 코로나 전에는 한 쌍 정도 나왔다면 전체 수업에서요? 예. 네. 지난 학기는 2클래스인데 6쌍이나 무려 나왔더라고요. 아, 이게 왜 과제에서 또 이렇게 연애로까지 이어지기는 참 어려운데 그 4시간을 잘 지내면서 아이들한테는 그 뭔가 이렇게 막 설레고 막 연애 감정이 살아났다고 할까? 선생님 요즘에 자만추 뜻이 뭔지 아시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 뜻이 바뀐 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고 만남 추구로 바뀌었다고. 자고 나서 만나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외신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FWB, 그러니까 Friends with Benefits, 그다음에 네. 뭐 Situationship 해가지고. 시츄에이션십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잠만 자는 사이,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않는 게 뭐 그냥 MZ 섹스 세대 파트너. 네, 특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 특징이기까지 하겠어. 근데 이제 우리 때보다 좀 쉽게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애인은 아니지만 친구처럼 얘기도 하고 뭐 객관화된 대상이지만
성적 긴장은 쌓이니까 네네. 그거는 서로 풀어준다라는 네. 의미에서 뭐 프렌즈 위드 베네핏인지 모르지만 네. 그게 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잘 안 돼요. 네, 네. 몸이 가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가면 또 몸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것이 쿨하게 완전히 섹스는 섹스고 사랑은 사랑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굉장히 외롭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 친구들이 소통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계속 스마트폰 같은 걸로 왜 네.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점점 심화가 되어 온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번아웃이라고 느끼는 그런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경쟁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대학에 딱 들어오니까 혹은 왜 입사 딱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풀려버리는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나 남의 연애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풀고 자위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안 낳고 뭐 사회 구조적으로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기자님을 만났는데 일본 기자를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일본은 그래도 이 일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는 낳는 거지. 우린 하나도 안 낳잖아요. 어떻게 유지가? 어떻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초식남 얘기도 있었고 결혼 안 하고 뭐 연애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 굉장히 2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전히 일 정도를 유지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세는 너무 오르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방의 문화가 조금 더 나아졌겠지만 어쨌든 기대 수준을 좀 낮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얘기네요. 그럼. 그렇죠. 약간 화제를 돌려서 네. 아까 그 즉석 네네. 만남, 네. 뭐 헌팅 포차, 클럽, 데이팅 앱을 통해서 그런 성적 접촉을 지금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혹시 당부하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글쎄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전 학생들한테도 좀 연애를 하고 사랑이라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의 경험을 보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왜 섹스만 하는 마음이나 미래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런 관계는 되게 허무하죠, 좀. 원나잇 스탠드 하고 이제 눈을 떴을 때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풀기 위한 섹스를 할 거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피임은 좀 정확하게 두 번째는 성병이나 혹은 원치 않는 임신하지 않도록 좀 책임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흐름의 대척점에 네. 또 여성들이 비연애, 뭐 비결혼, 뭐 네. 비출산, 비섹스 뭐 이런 네. 사비 운동이라는 게 있고 네. 남성들은 뭐 금달 챌린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금딸이 뭐예요? 자위행위를 안 약간 한다? 금욕적으로 절제하고 컨트롤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유행위를 하지 않고 사정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금지하고 특히 성을 금기로 누르면 변태가 돼요. 금기로 누르면 죄책감 생기고 강박이 되고 그게 변태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는 거죠. 그렇게. 건강학적으로 약간 아끼면 똥 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성건강이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관계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바른 길이죠, 바른 길. 예.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뭐 AI, 뭐 그다음에 VR 기기, 뭐 이런 각종 기술 테크적인 네. 발전이 엄청나게 진화하면서 네. 그 섹스 로봇이 네. 등장하면 결국 인간과의 섹스는 종말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섹스 로봇이 이제 뭐 나오고 섹스 로봇이 뭐 가격이 지금은 아직은 비싸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종국에는 계급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귀족 계급은 섹스를 하겠죠. 윤리적인 철학적인 문제도 이제 계속 등장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리얼돌 가지고 막 얘기들을 하지만 네. 그 리얼돌은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은 장난감이죠. 왜냐하면 크고
네. 무겁고 네. 그리고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거를. 거의 사람 또 이렇게 쓰고 나면 목욕시키고 파우더를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이게 다 쪽쪽 갈라져요. 아. 고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성박물관 관장할 때는 이제 거기에 그 리얼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섹스 체위나 이전 성적 판타지를 구현한 그런 관이 있어요. 근데 여자 그 유두가 다 갈라졌어요. 왜요? 막 찢어지고 하도 만져갖고. 아, 그 관람객.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성계에서 리얼도를 걱정하는 이유는 걔가 왜 반응이 없는 그냥 인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없는 여자와 섹스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익숙해지면 강간이나 왜 혹은 의식 없는 여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일상화되지 않겠나,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인 거고, 그런데 문제는 고무 인형이면서 섹스가 목적인 섹스 토이잖아요. 네, 네. 그거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섹스 체험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체험방 같은 거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네. 체액도 묻어올 수 있고 성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굳이 그렇게 자기의 사적인 장난감을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데 조회수가 네. 어떤 거는 막 수백만씩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그만큼 성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구나, 목말라 있구나. 사실은 제 유튜브는 네. 정보 제공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성교육이 되면 60%는 해결이 되거든요. 들어오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연령대가 좀 높아요. 네. 정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음담패설이나 이런 방식의 얘기를 조금 건강하게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네, 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을 선정적으로 네. 재미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쪽에 그게 조회수가 더 높더라고요, 보니까. 상위권 영상 1번. 여자는 언제 자위행위를 하고 싶을까요? 2번. 성기 사이즈, 속궁합 이야기. 3번. 여성 자위를 말하다. 4번. 발기 짱짱하게 잘하는 남자가 되려면. 사실 제 구독자의 그 비율로 보면 거의 8대2 수준으로 남자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여자들이 자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알려고 보는 것보다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여자들의 자위에 대한 성적 판타지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좀 타락해갖고 썸네일. 썸네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섹스가 아니라 뭐 잠자리라든지 뭐 오래 뭐 강하게 뭐 네. 단단하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들어와서 이걸 보시고 정보를 좀 얻어가고 좀 행복한 섹스를 하실까. 네. 남들 거 보지 말고 내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남들 걸 본다고 내가 더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남들 연애만 보면서 나는 그냥 뭐 자위만 할 거예요. 정말 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즐거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그중에 가장 행복한 것이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하고 그런 성생활을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지금 요것만 보시고 연애하고 섹스를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기사 제목 그냥 나왔네요.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이 제목은 이걸로 가는 게 좋을 것 아, 같습니다. 트래픽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재미없을 것 같아. 너무 순해. 그런 맛이에요? 너무 순한 좀 더 맛이야. 매운맛으로. 그 야한 동영상 혹은 뭐 법방? 법방 알아요? 이렇게 막 벗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네. 내시들이 왜 어쨌든 예전에는 음경을 잘랐을 거 아니에요. 잘 몰랐을 때는 음경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고안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잖아. 네. 남성 호르몬이. 네. 그리고 정자도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내시의 아이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 성문화가 이래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 아, 컨셉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4시에 인사를. 오늘 이렇게 귀하신 그 누추한 곳에 이렇게 내시가 나보다 높은데. 짝다리 짚어야 되는 거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뭐 하여튼 문제 생기면 네. 연락하세요. 콜. 네. 온라인 세상에서 의도치 않게 미미된 경험을 가졌거나 부정확한 기사에 고생한 적이 있거나 제발로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이슈 파이터까지 저희 제작진은 각종 사연을 다수 보유한 제보자들을 기다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플리즈.